예키 친구들, 안녕하세요. DJ 조이쌤이에요. 헤어짐은 아쉽지만 새로운 만남은 언제나 설레는 일이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서 함께 웃고, 함께 배우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갈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두근거리네요. 새로운 친구를 만났을 때 먼저 밝게 인사하고 좋아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 나누면 금방 친해질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밤에는 새로운 만남을 기다리는 설레는 꿈을 꾸며 편안하게 잠들어 볼까요?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는 잠잘 준비가 된 친구들이 함께 듣는 라디오랍니다. 친구들, 모두 잘 준비는 끝났나요? 양치도 깨끗이 하고 잠옷도 편하게 갈아입었다면 이제 불도 끄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포근한 이불 속에 쏙 들어가 볼까요? 이제 예키 어린이 수면 라디오 시작할게요.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사연을 소개해줄 시간이에요. 어떤 신나는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친구들의 신나는 이야기 언제든 보내주세요.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소개해줄게요.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8살 도영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8살 한도영이에요.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서 하루 종일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이런 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영아, 잠을 못 자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질 수 있어. 이런 날은 억지로 큰 활동을 하기보다는 가벼운 놀이나 조용한 활동으로 휴식을 취해보자. 그리고 밤에는 일찍 불을 끄고 편안한 음악이나 동화책을 듣다가 잠들면 내일은 더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오늘은 도영이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편하게 잠들면 좋겠어요. 이번 사연은 9살 시운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9살 이시훈이에요. 새학년에 올라가면 수학 문제도 복잡해질 거라는데 전 계산 실수가 많아요. 친구들 앞에서 틀릴까봐 긴장돼요. 시훈아, 계산 실수 때문에 긴장되는 마음이 이해돼. 하지만 틀리는 건 배움의 과정이기도 해. 한번 틀린 문제도 다시 해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어. 조금 느리게 알아도 좋으니 틀리더라도 난 공부 중이야 하고 자신에게 말해주면 점차 실수가 줄어들 거야. 이번 사연은 5살 라이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전 5살 문라이예요. 친구가 제 손을 자꾸 꽉 잡아서 가끔 아파요. 거절하기 민망하지만 너무 꽉 잡아서 싫어요. 라이야, 친구가 손을 꽉 잡으면 불편할 수 있지. 나도 네 손을 잡고 싶지만 너무 꽉 잡으면 아파 라고 솔직히 말해보자.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하면 친구도 더 조심할 거야. 이번 사연은 6살 하민 어린이가 보내줬어요. 안녕하세요. 6살 오하민이에요. 아빠가 제 그림에 조금 더 색을 다양하게 써봐 라고 하시는데 전 한 가지 색만 칠하는 게 좋아요. 색을 여러 개 칠해야 할까요? 하민아, 한 가지 색을 좋아하는 건 하민이만의 그림 그리기 방법이 될 수 있어. 아빠도 하민이가 여러 색을 써보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신 말씀이실 거야. 하지만 억지로 바꿀 필요는 없어. 선생님은 한 가지 색만 사용한 하민이의 그림처럼 자유롭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쉽지만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에요. 7살 미나 어린이가 보내준 사연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7살 백미나예요. 겨울방학이 길어서 심심한데 엄마는 자꾸 학습지 하라고 하세요. 놀고 싶은 마음 반, 공부해야 하는 마음 반이라서 혼란스러워요. 미나야, 놀고 싶지만 학습지도 해야 해서 마음이 복잡할 수 있지. 우선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 학습지를 공부하고 나머지는 신나게 놀기로 약속하면 어떨까? 놀이 시간을 확실히 정해두면 이제 공부 끝나면 놀 수 있지 라는 동기가 생겨서 공부하는 데 조금은 덜 힘들 거야. 오늘 친구들이 보내준 재미있는 이야기 어땠나요? 친구들의 일상 속 소소한 이야기부터 자랑하고 싶은 특별한 경험까지 예키 인스타그램 DM이나 예키 홈페이지 라디오 사연 적기 코너를 통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친구들의 이야기로 예키 라디오를 가득 채워봐요. 친구들, 밤이 깊어지고 별들이 반짝이는 시간이 되었네요. 따뜻한 이불 속은 포근한가요? 만약 소원을 빌면 뭐든 이루어지는 구슬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밤에는 신비한 파란 구슬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착한 낚시꾼이 강에서 건져 올린 파란 구슬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대요. 어느 날 욕심쟁이 아줌마가 낚시꾼의 파란 구슬을 몰래 훔쳐갔다고 하는데 낚시꾼이 키우는 고양이와 강아지가 구슬을 찾아 나섰다고 합니다. 과연 파란 구슬은 어떻게 되었는지 이야기 함께 들어볼까요? 나일 선생님, 동화 시작해주세요. 예키 친구들, 안녕! 나일쌤이에요. 오늘 읽어줄 이야기는 파란 구슬이라는 이야기예요. 잘 듣고 어떤 재미난 내용이 담겨 있는지 들어봐요. 옛날 옛적 강이 흐르는 한적한 마을에 착한 낚시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하루하루 물고기를 잡아 생계를 꾸렸습니다. 비록 부유하진 않았지만 낚시꾼은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며 살았습니다. 낚시꾼의 집에는 귀여운 고양이와
충직한 강아지도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두 동물은 항상 낚시꾼을 도우며 집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낚시꾼은 강가에 나가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낚싯줄이 갑자기 무겁게 당겨졌습니다. 이게 웬일이지? 정말 큰 물고기가 잡혔나 봐. 낚시꾼은 힘을 내어 낚싯줄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낚싯바늘에 걸려 나온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반짝이는 파란 구슬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구슬이군. 이렇게 아름다운 구슬은 처음 봐. 낚시꾼은 구슬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날 밤, 자고 있는 낚시꾼의 머리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집이 너무 작고 낡았어. 새로운 집이 생겼으면 좋겠군. 다음 날 아침, 눈을 뜬 낚시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너져가던 낡은 집은 온데간데 없고 집은 멋진 기와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낚시꾼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혹시 이 구슬 때문인가? 정말 대단한데? 그렇게 낚시꾼은 구슬에게 소원을 빌어 새 낚싯대, 쌀, 가축들을 얻었습니다. 낚시꾼은 하루아침에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평소와 똑같이 낚시를 하고 물고기를 팔며 검소하게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마을의 어느 욕심 많은 아주머니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주머니는 낚시꾼의 집이 갑자기 커졌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낚시꾼의 집이 저렇게 커졌지?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살 꼬드겨 봐야겠어. 욕심 많은 아주머니는 낚시꾼의 집으로 가 비단과 맛있는 음식을 선물로 주며 집이 커진 이유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낚시꾼은 처음에는 구슬에 대해 비밀로 하려고 했지만 아주머니의 끈질긴 물음에 결국 낚시꾼은 구슬 이야기를 털어놓고 말았습니다. 이 신기한 구슬에 대해 들은 아주머니는 너무나도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몰래 낚시꾼의 구슬을 훔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몰래 낚시꾼의 집으로 들어가 구슬을 훔쳤습니다. 신이 나서 집으로 돌아온 아주머니는 구슬을 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구슬아, 나를 이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로 만들어줘. 황금이 가득 찬 황금 창고도 만들고 이 집도 이 동네에서 제일 큰 집으로 만들어줘. 그러자 갑자기 구슬에서 푸른 빛이 나더니 아주머니의 집은 거대한 기와집으로 변했고 창고에는 금은 보화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크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한편 구슬이 없어진 낚시꾼의 집은 다시 예전처럼 낡고 무너져 갔습니다. 그 많던 쌀과 가축들도 온데간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낚시꾼은 마당에 나와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고양이와 강아지는 낚시꾼을 위해 파란 구슬을 찾으러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힘을 합쳐 아주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집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작은 쥐가 들어가는 틈을 발견했습니다. 고양이는 잽싸게 따라 들어가 쥐를 앞발로 잡은 뒤 무섭게 말했습니다. 파란 구슬이 어딨는지 어서 말해. 쥐는 겁에 질려 대답했습니다. 구슬은 저 창고 속에 숨겨져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고양이는 강아지와 함께 창고로 들어가 구슬을 찾아냈습니다. 고양이는 기쁜 마음으로 구슬을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는 강물이 있었습니다. 헤엄을 못 치는 고양이는 강아지의 등 뒤에 올라탔습니다. 강아지는 집을 향해 열심히 헤엄을 쳤고 고양이는 그 위에서 입에 구슬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던 강아지는 문득 파란 구슬이 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구슬 잘 가지고 있지?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하지만 고양이는 구슬을 물고 있어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알 턱이 없는 강아지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구슬 잘 가지고 있는 거야? 왜 대답을 안 해? 이번에도 고양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강아지는 고양이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화를 냈습니다. 너 왜 말을 안 해? 구슬은 잘 가지고 있는 거야? 고양이는 답답한 마음에 결국 입을 열고 말했습니다. 내가 입에 구슬을 물고 있어서 말을 못하잖아. 그 순간 고양이의 입에서 구슬이 떨어져 강물 속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고양이와 강아지는 깜짝 놀라 구슬을 찾으려 했지만 구슬은 이미 깊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너가 자꾸 말을 거는 바람에 놓친 거잖아. 너 때문이야. 구슬을 놓친 너 잘못이지. 그날 이후로 고양이와 강아지는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고양이는 강아지 탓에 구슬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고 강아지는 고양이가 조심하지 않았다며 고양이를 원망했습니다. 강아지와 고양이의 사이는 현재까지 이어져 지금도 서로 길에서 마주치면 으르렁대고 싸운다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예키 친구들, 오늘도 나일쌤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요. 혹시 밖에서 놀다가 고양이나 강아지를 만나면 이제 그만 지난 일은 잊고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말해주는 건 어떨까요? 그럼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나요. 친구들, 동화 재미있게 잘 들었나요? 이제 음악을 들으며 잠들 준비를 해볼 거예요. 오늘 하루도 신나게 보냈나요?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씨앗 하나를 상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작지만 소중한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함께 상상해 볼까요? 자, 편안하게 눈을 감아 보세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흙 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져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어둡고 조용한 흙 속에서 씨앗은 따뜻함과 촉촉함을 느끼고 있어요. 작고 단단한 씨앗 껍질 안에는 작은 새싹이 숨어 있어요. 따뜻한 햇살과 시원한 빗물을 기다리며 조용히 잠들어 있지요. 어느 날 따뜻한 햇살이 흙 위로 부드럽게 내리쬐기 시작했어요. 촉촉한 빗물도 땅속 깊이 스며들었고요. 씨앗은 따뜻한 햇살과 빗물을 느끼고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해요. 작은 씨앗 껍질이 조금씩 벌어지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새싹이 삐죽 고개를 내밀었어요. 아직은 작고 약하지만 햇살을 향해 힘차게 뻗어 나가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싹은 점점 더 쑥쑥 자라나기 시작해요. 흙 위로 두 장의 작은 잎이 돋아나고 햇빛을 받아 더욱 푸르게 변했어요. 뿌리도 땅속 깊이 뻗어내려가 땅의 영양분을 흡수하고 있지요. 어느덧 작은 새싹은 튼튼한 줄기를 가진 어린 식물로 자라났어요. 더 많은 잎들이 돋아나고 키도 점점 더 커지고 있네요. 바람이 불면 부드럽게 흔들리기도 하고 햇빛을 받으며 더욱 씩씩하게 자라나고 있어요. 마음속의 씨앗도 이처럼 쑥쑥 자라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친구들 안에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작은 씨앗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친구들도 이 씨앗처럼 매일매일 조금씩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답니다. 다시 편안하게 숨을 쉬어보세요. 친구들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따뜻한 햇살과 빗물을 받으며 무럭무럭 자라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편안하게 잠들어요. 마음속 작은 씨앗의 성장을 상상하며 달콤한 꿈을 꿔볼까요? 밝고 희망찬 꿈을 꾸면서 깊이 잠들어요. 잘 자요, 친구들. 내일 아침에는 더욱 성장하고 발전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